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에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월요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자 많은 분들에게 힘든 날이죠. 네, 월요병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할 경우 일요일에 출근에 잠깐 일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소리도 이런 멍멍이 소리도 다 있나 생각이 듭니다. 네, 피곤한 월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벌레가 웃는다는 뜻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해벌레라고 합니다. 네,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141억 원 규모의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파이넥스로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약 141억 원 규모 이체인데요. 네, 보통 거래소로의 이체는 매도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운데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14,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신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러한 같은 맥락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드스트레이트는 2020년 비트코인이 100% 수익을 달성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020년에 투자자들에게 100%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5월에 블록 보상 반감기까지 5개월 내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강세파인 펀드스트레이트의 톰 리가 트위터에서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이트는 다가오는 2020년 암호화폐 전망에서 반감기가 아직 비트코인 가격에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현재 이 회사의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며 11일 공동 창립자인 탐 리에 의해서 트위터로 주요 조사 결과가 업로드되었습니다. 네, 2020년에 우리는 사용 사례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경제 모델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긍정적인 수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총 수익률이 2019년을 초과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2020년에는 비트코인이 10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텀 리와 펀드스트레이트이 주목하는 세 가지 요인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외에 지정학적 긴장과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100%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보니 반감기 이벤트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네, 현재 기사에서 나오는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상태죠. 네, 이뿐 아니라 2020년 암호화폐 이벤트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 활성화 및 페이스북의 리브라 런칭, 월셔 피닉스의 ETF 승인 여부, 중국의 DECP 런칭 소식까지 하나만 터지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궈줄 상승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러한 소식들을 토대로 크게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고래가 5,000 BTC를 폴로닉스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부풀리기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고래는 5,000 BTC를 폴로닉스의 거래소 주소로 옮겼고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2017년 이후 암호화폐 고래의 행동은 약세 또는 강세 반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죠. 토큰 애널리스트 연구팀은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화된 봇을 사용했는데요. 네, 어제 고래 하나가 폴로닉스 암호화폐 거래소로 3,900만 달러 하나로 약 453억 원 상당의 5,000 BTC를 옮겼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거래소 주소를 향한 고래의 이동은 덤프, 즉 매도세가 임박했음을 나타내게 되죠.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이동이 단순한 암호화폐 덤핑 같지 않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입은 5개월 전 후오비 거래소에서 10억 달러가 이동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는 것이죠. 네, 이 이동에서 흥미로운 것은 폴로닉스의 일일 평균 유입량보다 훨씬 높다는 것인데,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는 거래량 부풀리기가 의심스럽다 보고 있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폴로닉스 기금에서 토큰의 내부 재배치의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9년 초에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거래소들이 많이 발견돼 업계에서는 이미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았었습니다. 네, 1000에서 100만 BTC를 보유한 지갑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고래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85% 정도 하락했을 당시 그때가 비트코인 구매의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상승시켰죠.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소재한 다이아몬드 카르텔인 디비어스 역시 다이아몬드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 100여년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네, 디비어스는 평범한 광물을 축적을 했고 다이아몬드는 모든 사람들이 보유해야 하는 매우 매력적인 광물이라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네, 언론 매체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스캠, 즉 사기가 탄생을 했죠. 디비어스는 시장의 85%를 통제했으며 전 세계 다이아몬드 채굴 대부분을 관리하며 많은 장점을 취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다이아몬드는 세계가 인정하는 광물이 되었죠. 네, 다이아몬드처럼 비트코인도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비축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고래들의 행동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미국 뉴욕시 미델리언 산업에서도 목적을 이렇게 복도를 하고 있는데요. 택시 운영 라이센스 가격은 10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하락을 했으며 이 시기에 헤지펀드가 만연했었습니다. 네, 헤지펀드는 잘 팔릴 것이었죠. 헤지펀드는 미델리언을 빌려주고 투자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소득을 생산하지 않죠. 네, 따라서 고래들은 공급량 제한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랄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 달성했을 때 이를 팔고자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고래들의 행동은 비트코인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도 고래들의 움직임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고래들의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XRP 가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는 대규모 탈주 직전에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리플 XRP가 약 4%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서 0.2달러 지역에서 강력한 발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암호화폐 상승은 불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0.3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위터에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카물리는 이번 주 초 트윗을 통해 단기간에 최대 1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나오는 카물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카물리의 경우 XRP에 대해 그리 좋게만 보는 인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해리의 경우도 XRP가 0.33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 XRP의 가격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XRP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 차트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간혹가다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XRP의 트랜잭션은 60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그에 따라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현재 나오는 긍정적인 소식들을 보게 되면 150% 이상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상태입니다. 네, 현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암호화폐 시장인 만큼 XRP 가격에도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산업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 및 옵션 거래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오픈 예정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비트코인 옵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현재 기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은 새로운 CME 비트코인 옵션으로 관심 급증을 전망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최대 은행은 1월 13일에 출시될 CME 그룹의 새로운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니콜라스 파니기르 조글루가 이끄는 JP모건 체이스의 분석가들은 금요일 블룸버그가 인용한 1월 10일자 메모에서 옵션 출시를 앞두고 있는 CME의 기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JP모건은 투자자 행위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이례적으로 강한 활동은 옵션 계약의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JP모건이 지난주 선물 거래량 증가와 BTC, USD 실적을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말 7,300에서 8,400달러가 넘어 15%나 상승하는 등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죠. 네, 분석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론들 또한 이러한 강한 성과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란 위기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업의 참여를 언급하면서 2020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 덧붙였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오픈 예정이지만 여전히 승인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E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옵션 상품이 여전히 승인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CME 거래소는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오는 13일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를 정식으로 개시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전히 승인 대기 중인 CME 비트코인 옵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픈 예정인데 아직까지 승인 대기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팩트 오픈 마냥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네, 최근 중국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첫 테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베이징 금융국장이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차주 첫 테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 예정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중국 일간 신경보에 따르게 되면 중국 베이징시 지방금융규제관리국 허쉐원은 국장이 다음 주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파일럿 테스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들이 발표될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은 어떤 것이라도 테스트가 가능하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 관리 향상, 금융가치 전달 등 서비스가 실제 경제에 어떤 작용을 할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지난해 12월 6일 중국 유력 미디어 화샤15는 중국 베이징시에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파일럿 테스트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전한 바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뿐 아니라 중국은 전국적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BSN이 시험용으로 선보인 지 6개월 만인 올해 2020년 4월 출범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정책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에서 후원하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뿐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까지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죠. 네, 중국에서는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반해 미중 무역 전쟁인 휴전 상태인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다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020년이 시작되며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을 이번 연도 중점 과제로 지정함으로써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었는데요. 네, 중국과 미국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 달러의 약세가 전망이 되는데 이에 따라 미국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버레이크의 공동 창업자가 블록체인 월드와이드 웹은 혁신적, 가변적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기술 전문 VC 노스 아일랜드와 실버레이크의 공동 창업자 글렌 허친스가 진정으로 혁신적이고 가변적인 것은 블록체인의 월드와이드 웹이라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 전 세계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하고 가치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의 세상에는 블록체인 토큰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며 그들 셋은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우리가 세계적인 범주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덧붙였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가타 하드포크가 진행 완료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가타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2020년 1월 12일에 메인넷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네, 계획된 하드포크는 957만 3천 블록에서 구현이 되었는데 이에 앞서 그것의 테스트넷인 모던, 모르도르, 코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가타는 본질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메인넷에 이더리움 콘스탄틴 노플 명령어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가타의 주요 목적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사이의 호환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 후오비는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 업그레이드의 지원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네, 업비트의 공격자 소유 추정 원래 자산 이동 약 11.6억 원 규모가 포착이 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코티는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과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네, 프로토콜 기반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코티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블록체인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밝혔습니다. 네, 양사는 향후 디파이 분야에서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재테크 대출 등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5포인트 내린 4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다소 악화됐다는 의미겠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45 절대로 높은 수치 아니죠. 다시금 공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중인데 네, 1월이 지나기 전에 2월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금 50, 70, 80, 높게는 90까지 보는 날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8%로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이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9% 상승하며 8,100달러대, 네, 이더리움이 1.42% 상승하며 145원대, 리플 XRP가 1.98% 상승하며 0.21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크나큰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 SV의 경우 0.43% 이렇게 하락하면서 159달러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시가총액 7위의 이오스가 지금 5.49%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